또 배운 데까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 총론 편이네요. 자, 제도적 보장의 보장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라고 했죠. 자, 반면에 이제 기본권은 최대한 보장인데요. 자, 제도 보장 같은 경우는 그 본질적 부분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그 핵심 부분, 자, 본질적 부분은 입법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죠. 따라서 그 본질적 내용 보장이 중심에 있는 거고요. 자, 제도 내용의 형성은 입법자에게 맡겨져 있죠. 입법자가 어떻게 내용을 형성할 것인가 따라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자, 기본권은 그에 비하여 원칙적으로 무제한적인 것이죠. 따라서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다. 자, 아동 스스로 자신의 교육에 관해 결정할 권리가 인정되는지 인정된다고 봤죠. 자, 아동도 미성숙한 인격체지만 자, 인간이다. 인간. 자, 권리 보유 능력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자신의 교육에 관한 결정할 권리가 인정된다. 자,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 어떻게 받을 것인가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스스로. 따라서 이건 인정된다. 자, 초기 배아 같은 경우에는요. 착상되기 전에 자, 그리고 또는 원시선이 생기기 전에는 자,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봤죠. 다만 국가의 보호 의무는 있다고 봤어요. 자, 생명의 첫 걸음으로서 자, 국가 보호 의무는 된다. 자, 다만 현대의 과학의 현실 과학적 인식에 있어서는 자, 독자적인 인격체로 보기는 힘들다고 봤죠. 따라서 조기 배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출생 전 형성 중 생명에 대해 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되지 수 있는가? 자, 이해적으로 긍정하고 있죠. 이게 바로 태아인데요. 자, 태아 같은 경우에는 생명권이라 자, 신체 불훼손권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했다. 자, 인간 존엄과 생명 가치에 대한 우리 헌법적 가치를 보건대 예외적으로 자, 태아에 대해서 생명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거죠. 자, 태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인간으로 이제 발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생명 보호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태아가 모든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자, 그건 아니죠. 태아 같은 경우에는 자, 생명권이란지 자, 신체 불훼손권, 자, 인간의 존엄이나 자, 생명 가치에 관련된 자,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될 수 있죠. 자, 원칙적으로 자, 기본권 주체는 자, 출생 후에 인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제 원칙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만 이제 인정된다. 따라서 생명권이라든지 신체 불훼손권 정도의 이제 기본권이 인정되고요. 나머지 기본권에 대해서는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 자, 외국인이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자, 이거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자, 외국인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고 했죠. 자, 인권이랑 기본권이랑 구별하시라고 했어요. 자, 인권은 인간의 권리고 생내적이고 천부적 인권이고, 자, 기본권 같은 경우에는 인권 플러스 자, 시민 권리가 있다고 했죠. 시민의 권리. 자, 이 시민의 권리, 자, 국가 내에 인정되는 시민의 권리, 참정권 같은 경우에는 자, 국민에게만 인정된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 인간의 권리, 자, 기본권 성질에 따라 인간의 권리인 것만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고요. 자, 불법 체류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지. 자, 불법 체류했다고 하더라도 자, 외국인이 인간이 아니게 된 건 아니죠. 따라서 자, 외국인 기본권 불법 체류 중이라도 인정된다. 다만 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직접 선택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직접 선택 자유 같은 경우에는 자, 외국인 원래 이거 국민의 권리라고 했죠. 자, 국민의 권리인데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당한 노동 인력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은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직접 선택의 자유도 인정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어때요? 불법 체류 중은 불법이죠. 불법. 정당한 노동 인력이 아니니까 직접 선택의 자유 인정될 수 없다. 자, 그래서 외국인과 자,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여부는 자, 기본권 성질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고 있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봤듯이 인간의 권리에 한해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 기본권에 한해서 이제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 외국인의 자격제도 관련된 평등권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죠. 자격제도도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건데 직업의 자유도 국민의 권리라고 했죠. 자, 국민의 권리고 그래서 평등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인간의 권리여서
외국인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만 이제 참정권 등의 성질상 제한이 있죠. 참정권이랑 이렇게 직업의 자유 같은 성질상 외국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건 외국인은 평등권에 주장할 수 없다. 평등권 침해에 대해 주장할 수 없다. 자, 거주 이전의 자유라 결사의 자유가 법인에게 인정되는지 법인도 거주 이전의 자유 지점이나 본점 이전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포함된다. 자, 결사의 자유 같은 경우도 결사체, 법인 등의 결사체도 조직을 형성하고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결정할 수 있죠. 다 결사의 자유도 법인에게 인정된다. 자,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죠. 자, 대통령은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고 했죠. 자,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가 안 되겠지만 사인으로서의 지위에서는 대통령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대통령도.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자치단체장도 공무원이지만 개인의 지위, 사인의 지위에서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무단위권 침해 여부를 다툴 수 있고요. 자,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죠. 자, 기본권의 수범자이지 소지자가 아니니까 공법인은 기본권 주체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사경제 주체로 활동하는 경우나 고유한 독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와의 관계에서 지배 복종 관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법인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과 사법인 성격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 축협중앙회죠. 축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도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죠. 원래 축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사법인적 성격을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예. 단위 축협에 축산업인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축협이라는 게. 축협 중앙회 자체가 원래 존립 목적은 사법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 따라서 기본권 주체가 되는데 다만 공법인적 성격이 기본권의 제약을 더 가하게 되겠죠. 자, 국립대학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되죠. 자,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같은 경우 고유한 독립 업무도 수행하고 있고 국가와 상대로 지배 복종 관계에 있을 수 있으니까 국립대학은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방송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방송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권 주체성. 자, 국가랑 지방자치단체는 예외 없이 기본권 수범자일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거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국가와 지자체는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기본권 규정은요. 사법관계에 대한 효력에도 적용되죠.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했어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객관적 원칙 규범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했죠. 따라서 대사인적 효력, 이 사법관계에도 효력이 미친다. 다만 사적 자치 원칙에 존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 헌법상 원칙인 또 사적 자치 원칙을 훼손하다는 안 되니까 간접 적용해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명시한 경우라든지 성질상 직접 적용되는 기본권이 있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범위는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다고 봤죠. 자, 협의서를 취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자, 국가에 의한 침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권 보호 의무가 아니라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로 가게 되겠죠. 자, 국가가 직접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 문제되지 않고 기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다. 자, 기본권 보호 의무의 실현은요. 보호 의무의 실현 정도라든지 실현 방법에 대해서 헌법이 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입법자가 정해야 된다. 자, 입법자의 그래서 입법 행위를 매개로 보호 의무이 실현되고요. 이 보호 의무의 구체적 이행은 따라서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 보호 의무 위반 여부는요. 이렇게 입법 재량이 인정되니까 과소보호금지 원칙을 적용하죠. 자, 일정한 하한 밑으로 항하는 그 조치를 금지할 뿐, 그 위에 일정한 하한 위에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 자, 이거는 입법 재량에 맡겨져 있다. 자, 최저 수준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최저 수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규명하기가 힘들죠. 명백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고 했죠. 전적으로 부적법하거나
아예 전혀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렇게 소극적인 경우에만 이제 보호 의무 위반을 판단하게 된다. 자, 종합보험, 자동차 사고 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제기를 못하도록 한 것이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이냐? 자, 가소보호 금지 원칙을 적용하니까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요. 다만 이렇게 보호 의무가 아닌 경우에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는 가능하죠. 기본권 침해 심사랑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 심사랑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하니까 앞에서 조금 전에 봤던 종합보험 가입한 경우에도 재판 절차 진수권 침해는 인정했죠. 과잉금지 원칙과 가소보호 원칙 심사 기준이 다르다. 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국가에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있는지, 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 좀 전에 봤던 거 국가 기본권의 대사회적 효력과 객관적 원칙 규범성, 그거를 인정하니까 국가에게도 이제 기본권 의무가 있다. 사법 질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지죠. 이렇게 기본권 보호 의무가 인정되니까 국가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유지할 포괄적 의무를 진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죠.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 보호. 기본권 충돌이네요.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은 서열이로 인한 법의 형량의 원리, 규범 조화적 해석을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죠. 흡연권과 혐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서열이를 적용했다. 따라서 혐언권이 상이했다 봤죠. 같은 10조, 17조를 근거로 하는데 혐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명권도 근거로 한다. 생명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봤죠. 따라서 혐언권이 상위의 기본권이다. 알 권리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열이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누가 어느 기본권이 상위인지 알 수 없죠. 따라서 이거는 규범 조화적으로 해석하라. 실제적 조화의 원리라고 해야죠. 실제적 조화의 원리라고 하죠. 조화 원리. 따라서 양쪽 기본권이 다 양립할 수 있도록 양쪽 기본권에 비례적으로 제약을 가해서 해결하라. 기본권 경합의 해결 방법이네요. 기본권 경합은요, 그 규범 영역이 다를 때 가장 밀접한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좀 더 주된 심사 기준으로 잡죠. 규범 영역이 다른 경우, 일반 특별관계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하는 거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특별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고, 저렇게 규범 영역이 다른 경우에는 이제 주된 기본권을 주된 심사 기준으로 잡아라. 학교 정화구역내 극장 영업 금지 규정 한 개 주된 기본 침해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은 직업의 자유죠. 예술의 자유가 아니라 직업의 자유가 주된 기본권이고요. 영업 금지니까. 공무 단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는 특별관계 있죠. 일반 특별관계 있으니까 공무 단임권만 심사하면 되죠.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공무 단임권만 적용된다. 위임 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법률 유보 원칙 이면이냐? 법률 유보 원칙은요, 법률에 의한 게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걸 원하죠.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구하니까 법률에 근거가 뒀으면 위임 입법으로도 할 수 있다. 법률 제재보다 가볍게 하위 규칙이 정한 경우에도 법률 근거가 필요한지 필요하죠. 법률에 없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경고 받으면 벌점으로 해준다 했죠. 벌점으로 하면은 나중에 이제 방송 허가에 불이익이 되죠. 기억하시죠? 이렇게 방송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기본권 제한의 형식상 한계로서 이제 법률로서의 의미, 앞에서 봤던 바로 법률에 근거하라 그 의미고요.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이제 검사 징계 사유로 한 이 규정이 명확성 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봤죠. 이 수범자가 이 규정을 지켜야 될 사람이 검사잖아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법 해석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명확성 원칙 위배는 아니라고 봤고요. 기본권적으로 중요한 사항일수록 이제 입법 위임의 한계가 있어서 법률 직접 규율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토론이 필요한 상황, 기본권적 중요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입법자가 이제 스스로 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자, 사관생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 특별 신분 관계 있다고 했죠. 자, 특별 권력 관계, 전통의 특별 권력 관계는 이제 인정되지 않고 특별 신분 관계라고 해서 일반인과 좀 다르게 좀 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지만 당연히 이제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돼서 자,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자, 상대적으로 넓은 제한은 그래서 가능하나 자, 과잉금지 원칙은 적용돼야 한다. 자, 수단의 적합성 원칙에서 수단의 의미는요, 최적의, 최상의 수단을 의미한 게 아니고요. 자, 몰적 달성에 기여하면 충분하다고 봤죠. 이거는 수단의 적합성은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죠. 수단과 목적. 자, 그래서 수단이 목적에 효력을 조금이라도 준다면, 목적에 조금이라도 기여한다면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고 봤고요. 자, 침해의 최소성 관점에서 자, 기본권 제한의 단계는 자, 1차적으로 이제 방법, 기본권 행사의 방법을 규제하는 거고, 자, 2차는 이제 행사 여부를 규제하는 거다. 자, 행사 여부를 규제하게 되면은 자, 기본권을 더 침해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덜 침해하는 방법이 이제 기본권 행사 방법을 규제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여부를 규제하라. 자, 국가 작용에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해 유일무이한 것이어야 하는지, 자, 아니죠. 자, 수단의 적합성 문제인데요. 자, 수단은 목적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해야 된다. 자, 수단이 목적 달성을 위한 유일무이할 수단일 필요는 없다. 자, 이 수단뿐만 아니라 1수단, 뭐 2수단, A수단, B수단 여러 가지 수단 함께 합쳐서 이제 이 목적을 이뤄도 괜찮다는 거죠. 자, 수단 적합성 요건에서는 그렇고요. 자, 임의적 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규정을 둔 경우 이거는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이라고 했죠. 자, 임의적 규정은 그 집행자에게 재량을 부여한 거죠. 재량을 부여해서 자,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 집행자가 판단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건데, 자, 필요적 규정은 이런 재량을 두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처벌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이 된다. 임의적 규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필요적 규정을 둔 경우에요. 자, 생명권 제한인 자, 사형제도. 자, 사형제도이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인지, 우리 사형제도에 있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상대설을 취하고 있죠. 자, 상대설에 따르면 자, 본질적 내용은 가변적이 됐다. 가변적. 그래서 자, 공의 목적과 침해되는 생명 요거에 대한 이제 비례 원칙에서 적용되는 자, 그런 게 제약을 가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자, 생명과 동등한 가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형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봤어요.